화요일 저녁 10시 13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영상을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2개고 단촐하게 이번 영상이 오늘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수 보고 다음 영상이 2차전지 관련주인데 차트보이 난 2차전지 관련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다음 영상 보셔야 돼요. 다음 영상은 그냥 종목들이 2차전지일 뿐 그 내용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형주의 저항대를 찾는 법에 관한 영상이니까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반도체든 뭐 혹은 다른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라 할지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진짜 상승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항대는 어디인지 그거 체크하는 준교육 영상이니까 2차전지에 관심이 없더라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지수 영상 아시다시피 지수는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으니까 오늘 사실 뭐 잡소리를 잠깐 하자면 늦었지만 시간이 오늘도 차트보이 TV를 쉬고 지금 돈 내고 영상 보는 사람들 영상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차트보이 TV 영상을 쉬려고 했는데 댓글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네? 네. 내일이 운명의 날인지 왜 운명의 날인지 이게 지금 다음 영상이랑도 이어지는 거라서 기준 우리 채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매의 일관성이에요. 매매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과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스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어떤 캔들 모양이 나오는 순간 조정의 시작일지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사실상 준교육 영상이죠. 지금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그래. 제가 마음은 이해해요. 충분히. 삼성전자는 우리가 9월 2일 날이 전량 매도 포지션이에요. 9월 2일이 아니라 10월 2일. 이렇게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이게 고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의 가장 고점에서 5일선 따라 올라가는 대형주가 꼭지에서 갭으로 이렇게 뜨면 이날이 매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매도하세요. 갭 뜨면 매도해요 했는데 매도를 다 했어. 그런데 이게 더 가니까 야 더 가잖아. 또 SK 하이닉스도 일단 고점이죠. 한 사이클의 고점.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밑에죠. 저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이렇게 갭으로 뜨면 10월 2일 목요일 같은 날이에요. 그럼 일단 매도 포지션이에요. 우리 채널에서는. 그런데 이게 매도를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가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내용은 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갭 뜨면 매도라고 했는데 매도를 하고 나니까 더 가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건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예는 그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 꼭지 시그널은 차트보이가 챔피언이에요. 네?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이때도 욕 엄청 먹었어요. 포스코홀딩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전량 매도죠. 이날 2023년 7월 24일 날 꼭지에서 갭 떠가지고 쐈으니까 이날 매도예요. 물론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는 걸 봐야 되겠죠. 그지? 보통 이동평균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갭 떠서 쏘면 3분의 2 아니 80% 이상 매도하고 나머지 끝까지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간다. 이게 채널의 기본 전략이자 대형주 고점 대응법이다. 그래서 이날 다 팔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날 16%가 더 가니까 난리 난 거죠. 네가 팔으래서 팔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포스코홀딩스가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간다는데 책임져 더블맨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날. 그런데 모든 종목을 가장 꼭지 76만 4천 원에선 팔 수 없어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유세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라고요. 우리가 항상 매도 시그널 꼭지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더블맨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상 매수를 잘해가지고 더블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41만 3,500원 잘 팔았다고 더블맨이 된 거죠. 왜? 이건 제 주식 경험과 상관없이 적어놓으세요. 노트에다가.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한 사이클의 고점 대형주가 꼭지에서 갭 떠서 쏘면 매도예요. 80%, 3분의 2 이상 최대한 많이 매도하고 나머지는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간다. 또 이런 게 뭐 있었어요? 기아. 다 똑같아요. 대형주들은. 자꾸 100개 중에 하나 아닌 종목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기아도 2021년 1월 20일이에요.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갭 뜨는 순간 얘는 갭을 몇 프로 떼었어요? 15% 갭 떴어요. 그럼 이날 매도죠. 그래서 대부분 다 매도했어요. 이건 뭐 하도 제가 이때는 뭐 제가 욕 막 할 때니까 세상 무서운 거 모를 때였으니까 그지? 그런데 얘가 조금 더 갔어요. 얘도. 그러니까 2월 3일 되니까 난리 난 거지. 팔고 나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때도 네, 우리는 꿋꿋하게 모든 종목을 가장 고점에선 팔 수 없다.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 가장 저점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예요. 가장 저점에서 못 사죠.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살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띄니까. 가장 고점에서 못 팔아. 일단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문명인의 자세다. 이거 엄청 몰렸죠. 그때 안 판 사람들은. 뭐 지금이야 더 갔지만. 그만해요. 현대차. 현대차도. 자, 현대차도 2021년 1월 11일이 꼭지였어요. 말 그대로 꼭지. 진짜 꼭지 중에 꼭지였지 얘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죠? 현대차는. 최근에 한번 회복했죠. 그래도 우리는 어디서 팔았을까요? 여기서 팔은 거예요. 갭 떠서 쏘면 매도예요. 2021년 1월 8일이 현대차의 매도 날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갔어. 난리 난 거지. 그 다음날 17%까지 갔으니까. 으악! 그래도 몇 년을 회복 못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꼭지에서 팔 수 있다는 네? 뭐?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최고 고점에 파는 게 좋다는 이런 그 개자식들의 말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매도가 매수보다 더 중요해요? 매도는 매수를 해야지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매수를 잘해야 돼요, 항상. 매수를 안 했는데 매도를 어떻게 해요? 그치? 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매도를 신경 쓴다는 자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건데 어떻게 매도가 매수보다 중요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때 안 판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박살이 났다. 삼성전자도 얘도 주봉 뚜껑이죠. 일단 뚜껑이 따지면 가장 고점에서 나올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9만 원에 매도를 했지만 뭐 9만 얘가 6천 원, 7천 원 더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10만 원 간다 그랬으니까 뚜껑 얘기를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언제? 이때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한 사이클의 가장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시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삼성전자를 사라 그래도 우리는 판다. 그래서 9만 원에 다 매도했어요. 9만 원에. 10만 원 간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주봉으로 뚜껑을 땄는데 일단 나와야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죠.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거지. 그래서 요지인즉슨 가장 저점에서 매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고점에서는 팔 수 없다. 매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매수 시그널이 나와야지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매도도 매도 시그널이 나와야지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여져야지만 지수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수분해를 못하면 함수도 수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볼게요. 그래서 왜 내일 제가 썸네일에 조금 어그로를 끌기 위한 내일이 운명의 날인가 라고 한 게 코스피를 보면, 자, 코스피는 5일선이 깨지면 일단 매도 시그널이에요. 얘가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그런데 여기도 5일선이 깨졌는데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이나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주봉상 5선이 깨지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내려오면 코스피도 주봉상 5선을 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안 좋은 모양으로 점점 되는 거죠. 물론 내일이 수요일이라서 내일 주봉 5선이 깨진다고 해서 이번 주 주봉이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주봉 5선을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 차트 설명할 때 설명했듯이 지금 코스피는 거의 6개월 넘게 주봉상 5선 위에서만 올라가고 주봉 20선 터치 없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라도 주봉 20선에 한번 닿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 얘기 하려고요. 기준, 어떤 차트가, 어떤 종목의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 시점은 아주 타이트하게 보면 일봉 5일선이지만 대형주의 경우에는 주봉상 5선이에요. 그리고 주봉상 5선이 이런 식으로 7월 28일 이런 식으로 주봉 5선이 깨졌다 하더라도 밑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얘를 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한 주는 더 볼 수 있어요. 한 주 바로 회복하면 다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나스닥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나스닥도 우리는 여기 7월 28일 주봉으로 5선이 깨졌을 때 긴장을 타고 있었죠. 얘가 20선까지 다시 닿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그래, 이 음봉, 5선 깨진 음봉, 뚜껑 따진 음봉을 회복하면 더 갈 수 있는 거야. 나스닥도 지난주에 주봉상 뚜껑도 따고 5선도 깨졌지만 그 주말 나스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휴 기간에 올려놓은, 이렇게 따졌지만 앞에처럼 이번 주에 이 주봉 5선을 회복하면, 또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회복하면 얘는 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주봉 20선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트를 보면 아시잖아요. 주봉상 5선을 계속 찍으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봉상 5선을 안 찍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건 폭락이라기보다는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던지, 아니면 주봉상 20선까지 찍고 다시 올라가던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주봉 20선 터치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재차 상승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조정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주봉상 5선이라고요. 오케이? 코스닥도 순서를 좀 바꿔서 했는데, 코스닥도 보면 주봉상 여기 한 달 전이죠. 9월 22일 주봉으로 뚜껑을 딱 따서 우리가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주봉 뚜껑을 땄으니까 주봉 5선이 깨지면 20선까지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2주 동안 잘 버티다가 지금 일단 주봉 5선은 깼어요.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주봉 5선은 깼죠. 그래서 내일부터 얘가 하락하면은 조정 시그널이 나오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고 뭘 알고 대응을 하는 거랑 아무렇게나 매매하면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 나한테 유리한 건지, 전체적인 시장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오케이?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게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기준은 5선이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영상 말미에 나스닥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요? 연휴 기간 올려놓은, 그거보단 뚜껑 영상 올리는 게 낫겠구나. 뚜껑 하락 시그널 중에 하나인 뚜껑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 계시면 2차전지 관련주 영상도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대형주들은 내일 보자고요. 끝.